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펜션 이야기를 할 때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펜션은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펜션의 개념입니다. 펜션이란 용어는 개념상의 용어일 뿐 법령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펜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법령상에는 크게 민박업과 숙박업으로만 나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비도시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의 민박 또는 숙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민박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농어촌도 아닌데 도시 지역 내에서 의외의 장소에 펜션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이름으로 숙박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서울의 홍대나 신촌, 강남 등의 외국인 여행자 수요가 넘치는 곳이 아닌 소도시에서 도시형 민박 사업을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도시형 민박 사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되고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사업을 하려면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숙박 사업을 하려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숙박 사업이 가능한 땅이나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규모 역시도 꽤 커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의 한 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는 도시형 민박 사업으로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작은 객실 한두 개를 이용해서 도심에서 도시형 민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국인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숙박, 민박 사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형 민박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고 외국인만 상대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도시 민박업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서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그 집에 전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남는 방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건물에 도시형 민박 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이 가능하고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도시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만 도시민박업이 가능합니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주민등록 전입과 거주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외국인 대상의 도시민박 사업인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대상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골에 왜 그렇게 많은 펜션이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요즘에 펜션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요즘 펜션 사업하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펜션이 많이 만들어져서 부정적인 결과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박 사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돈과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농어촌 사업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을 유입시켰는데 그중 민박업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각 농어촌 민박, 그러니까 펜션이 많아진 이유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어촌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박 사업을 위한 세금이나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합니다. 득이 있다면 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이 있다고 해서 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같은 원리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도시형 민박이 어떻게 변해갈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도시도 농어촌처럼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 소도시의 경우에는 거주민이 점차 늙어가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점차 많아지고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같은 도시라도 올드타운은
주민과 함께 점점 작아지고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 농촌처럼 도시가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일예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거주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15분 정도만 올드타운 쪽으로 가게 되면 중학교에 한 학년 전체 수가 7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아이들의 수가 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곳에서는 올드타운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도시형 민박에 대한 규제가 점차 풀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를테면 위홈이라고 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내의 숙박 공유 앱을 보게 되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도 180일 미만만 받는다면 도시형 민박 사업을 하면서 내국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제대로 허가를 받은 불법이 아닌 사업입니다. 잘 되는 펜션의 예약률도 50%가 넘기기가 힘든데 180일 기준이라면 그냥 내국인을 받으면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국인 숙박 규제는 이제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의 소멸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도시형 민박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적인 흐름을 끊거나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유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보면 도심에서 수많은 객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역시 객실 하나 또는 두 개를 판매하는 도시 민박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소비자들이 여행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경치 좋은 바다나 산을 찾는 것이 여행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로 들어가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카페를 찾아다니고 독특한 골목,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행을 더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원래 도시형 민박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농어촌의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의 가계소득을 보면 농업 비율보다는 펜션, 카페, 식당의 비율이 매우 크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도 도시화가 돼가면서 작은 도시는 농촌도 신도시도 아닌 곳이 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물며 저도 미래를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란 일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더 깊게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펜션과 그 외 숙박 사업의 방향이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시골로 들어가야만 여행 숙박이나 민박 사업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내용이 구독자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